40쪽 계속 가죠. 근학. 부지런히 오늘도 배우고 계신데 근학편 한번 보죠. 자하왈 박학이 독지하고, 자하도 역시 공자의 제자인데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말하기를 박학 널리 배우다 그런 말이죠. 이 독지, 자, 널리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독지라는 거예요. 뜻을 돈독하다 독해서 뜻을 확실하게 가지다. 이 지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가지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어떻게 가야 되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학문을 목표로 해서 딱 가야 되는데 점수대로 가다 보니까 가서 전과를 하거나 소위 말하는 학교로 다시 옮기거나 아니면 재수를 하거나 하는 애들이 많게는 한 20% 정도까지 돼요. 그게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갔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면, 젊은이라는 것은 절자는 원래 끊을 절자죠. 근데 뭐도 있어 이게 소리가? 채도 있죠. 그래서 일채도 되고 일절도 되죠. 절할 때는 무슨 절? 끊을 절. 채일 때는 모두 채. 그렇죠? 그래서 일체라고 할 때는 모두 온통 전부라는 뜻이고, 일절하면 완전히 끊어지다.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안주 일절 해놓고 뒤에 한 10가지 쭉 써놨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절하면 하나도 없다라는 건데. 그렇죠? 일절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맞는 말이 그렇죠? 일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해야지. 일절 유심조 하면 또 틀린 말이 그렇죠? 여기도 절자가 그래서 끊을 절자도 되지만은 절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라는 건 뭐냐면은 절실하게 묻는 거예요. 그냥 이거 물어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학문의 목적을 두고 아까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널리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걸 배우다 보니까 지금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때요? 절실하게 물어야 되는 거야. 알아도 될까 몰라도 될까가 아니라 이건 꼭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젊은이에요. 그리고 근사면, 이 근사라는 말이 멋있어서 후대 근사록이라는 책도 나왔죠. 직역하자면 가까이에서 생각한다. 멀리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즉 쉽게 말하면 내 자신에게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그랬죠? 기소불료 물시어인 하라고 그랬죠? 우리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자, 여기 자기가 하기 싫은 게 결국은 뭐냐 하면 근사의 근사. 그죠? 멀리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내 자신에게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녁 먹고 설거지가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왜 그걸 남편한테 시키냐요. 그죠? 남편도 엄청 얼마나 싫어요. 근데 꼭 여보 내가 뭐 허리가 좀 아프니까 설거지는 당신이 좀 해줘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고, 나도 지금 하기 싫은데 얼마나 관계가 애매해져요 그때.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저 당신도 하기 싫겠구나. 그러면 뭐 해버리면 돼요? 내가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사라는 게 근사. 그죠? 그렇게 근사,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까를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인재기중의니라. 공자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인이란 그 속에 있다. 재기중.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실천한 가운데 인이란 저절로 행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공자가 인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인이란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그게 바로 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근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근사록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근사라는 말이 쉬운 말인데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장자왈 인지불학은 여 등천이 무술하고 인지불학 사람이 배우지 않는 것은 여 같다. 등천이 무술과 같다. 등천 하늘에 올라가다. 하늘을 올라가는데 무술 체주 기술 술자니까 체주가 기술이 없는 것과 같다. 하늘을 올라가고 싶은데 새와 같은 날개에 짓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하늘을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나오나요? 근데 학이 지원이면 배워서 지혜가 원, 멀어지면. 그러니까 원자는 멀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원하고는 항상 같이 쓰는 게 뭐냐면 원대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자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워서 지혜가 원대해지면 그러면 여 피상훈이 도청천하고 여 같다. 피는 이게 손으로 헤치는 걸 피라고 그래요. 원래 앞에 이렇게 가리워진 것을 손으로 딱 걷어내는 걸 피라고 그래요. 상훈할 때 상자는 일반적으로 상훈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은 상스러운 구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상스러운 구름은 말이 안 돼요. 이게 상자가 조밀하다, 빽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훈하면은 빽빽한 구름, 미룬하고 같은 말이에요. 밀자 있죠? 미룬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빽빽한 구름. 빽빽한 구름은 뭘 말할까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하늘이 미룬이든. 그렇죠. 이렇게 하늘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먹구름이 깔려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을 헤치고서 바라볼 볼도 청천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여 같다. 사람이 배워서 학문이 넓어지면 저 푸른 하늘에 거칠 것이 장막이 다 거친 것과 같은 것이고 등고산이 망사연이라 사실 등자 앞에 여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빼버렸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것까지 터득하셨네, 그죠? 등고산 높은 산에 등 올라가서 망사해. 망자가 바라다 망자도 있고 바라보다 망자도 있어요. 우리가 희망할 때는 바라다 망자예요. 그런데 저 파주에 갔더니 망향대가 있더라고요. 그죠? 고향을 바라보는 대예요. 바라보다도 돼요. 그래서 망사해 하면은 사해는 동해, 남해, 서해, 북해 다른 말로 천하를 말하니까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여 같다. 그래서 배워서 지혜가 넓어지면 결국은 높은 산에 우리를 말하자면 저 북한산 정상에 올라서 서울 시내를 바라다 보면 서울 시내가 다 들여다 보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낙원상가 밑에 건물에서 바라다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만큼 안목이 좁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말이 요것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예기에 말하기를 옥불탁이면 불성기하고 인불학이면 부지돈이라. 탁은 쪼을 탁자인데 앞에 구슬옥자가 부수가 되니까 구슬을 이렇게 톡톡톡 쪼아대는 걸 탁이라고 해요. 탁. 근데 새가 탁탁탁 쪼아대는 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입구자를 여기다가 붙여요. 쪼을 탁 똑같은데 이건 새가 톡톡톡 쪼아대는 것이고 옥을 구슬옥자가 들어가면 옥을 가공하는 사람이 톡톡톡 가공하기 위해서 쪼아대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옥불탁이면 한문이 이제 어려운 게 이 옥도 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옥은 원래 이렇게 옥덩어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요 상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가공이 된 상태의 옥을 말해요. 그래서 옥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공이 이미 끝난 상태의 옥인데
가공을 하지 않은 원석 덩어리도 옥이라고 그래요. 이거 옥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우리가 가공이 된 것인지 가공이 되지 않은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불탁이 나왔으니까 가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옥은 가공이 되지 않는 원석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덩어리가 있는데 옥덩어리가 우리가 불탁이면 가공하지 않으면 불성기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 이때 그릇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기라고 쓴 것뿐이지 모든 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를 다 기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반지, 목걸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릇, 소위 말하는 밥그릇, 국그릇 다 만들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기라고 그릇 기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옥이 있는데 그걸 가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옥 가공품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자, 요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 인불학이면. 그럼 앞에 있는 이 인은 어떤 이일까요? 아까 앞에 있는 옥덩어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 인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공되지 않는 사람이 불학, 배우지 않으면 부지돈이라. 도를 알지 못한다.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이때쯤 되면 이제 이 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원래 우리 동아시아 문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청동기 시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청동기 시기에 철기 문화가 나오면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했느냐면 이 이전에는 신에 의존하면서 살았어요.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에 가서 호랑이하고 맞닥뜨리면 무조건 호랑이한테 물려 죽어요. 가서 곰 하나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곰하고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곰한테. 그러니 곰을 신으로 모시고 호랑이를 신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청동기 이후에 이제 쇠를 발견하면서부터 뭐가 되느냐. 이제 잡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신에게 빌어서 뭘 해먹을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먹을 걸 얻을 수 있구나 하면서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관심이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힘 있는 자가 세상을 군림하고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무조건 굴종하고 이런 쉽게 말하면 힘의 논리 세대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하철 탔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서 있어 보세요. 그죠? 힘의 논리로 따지자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서 있어야 되죠. 젊은 놈들이 전부 앉아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세상은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은 노자라는 사람, 공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이 힘의 논리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해서 노자는 이 길을 만들어 놓았고 공자는 이렇게 가야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길이다 해서 그 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지도라고 하는 것이 그 도리를 하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죠.